피칭 서바이벌 K-스타트업. 안녕하세요, 강유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들의 평균 연령은 36살이라고 하는데요. 제 나이인데요? 그리고 오늘 피칭에 도전하는 국민대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26살이라고 합니다. 사회 경험으로만 치면 어리게 느껴질 수도 있는 나이지만 그만큼 누구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고 부족한 점은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채웠다고 하는데요. 이들 중에 오늘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단 한 사람은 과연 누가 될지 세 팀 중 최고점을 받은 단 한 팀만이 파이널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본격 대학 캠퍼스 탐방 K-스타트업 서바이벌 피칭 대회. 제한 시간은 단 3분. 투자자의 마음을 간파한 날카로운 피칭만이 살아남는다. 스타트업의 꽃, 피칭에서 시작하는 스타트업 멘토링. 세상을 바꿀 제대로 된 놈들만 찾아낸다. 투자 전문 이종훈 멘토. 인공지능 푸드테크 1인자 성공한 CEO 투자 전문 전하성 멘토. 스타트업의 생로병사 단계적 투자 전략을 분석하고 대비하라. 투자 전문 손미경 멘토. 첫 문장만으로 투자자를 80% 이해시켜라. PR 홍보 전문 이정현 멘토. 4인의 멘토와 함께 피칭 고수를 찾는 피칭 서바이벌 K-스타트업. 캠퍼스 예선을 통과한 세 팀. 4인의 전문 심사단 앞에서 벌이는 본격적인 피칭 대결.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네, 국민대는 저와 함께 이종훈 멘토님이 다녀왔는데요. 확실히 전직 국민대 교수님이셔서 그런지 아니 세 발짝 가다가 세 발짝 가다가 뭐 이렇게 아는 척을 계속 하시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간 학생도 붙잡아가지고 막 아는 척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가시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제 나발이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진짜. 네, 한 4년 동안 일했던 이제 직장을 한 4, 5개월 만에 가니까 좀 감회가 좀 새로웠는데요. 여전히 제가 쓰던 제 아늑한 연구실이 기다릴 것도 같고 했는데 없어서 좀 아쉽긴 했지만 여전히 예쁜 교정이랑 반가운 분들이 인사해 주셔서 즐거운 하루였고 또 특히 우리 앞으로 이제 오늘 발표할 친구들이 멋진 친구들이 이제 오늘 나와주셔서 아주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저도 정말 즐거웠던 게요. 국민대 특징이 또 아니 왜 훈민대라고 하는지 진짜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인물들이 캠퍼스 드라마 촬영장 간 줄 알았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인물이 좋은 학생들이 많죠? 교수님 닮아서 그런가요? 제가 훈민대라서 뽑혀간 거죠 그때. 아니 그동안 되게 약간 비교적 독한 멘트를 좀 서슴지 않고 해주셨는데 네. 오늘 제자분들한테도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제 제자 있던 친구들이니까 더 신랄하게 독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피칭 서바이벌 K-스타트업 국민대학교 편 본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한 시간 3분. 4명의 심사위원들의 심사 점수를 합산. 최고 점수를 받은 단 한 팀이 파이널로 진출. 제가 한번 이 멋진 배우분들과 똑같은 선글라스를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는 이분들과 다른 걸까요? 이렇게 안경류의 제품들은 착용하고 구매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개개인의 얼굴형에 따라 다른 이미지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구매에 장점만 합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바로 요즘 셀카앱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셀카앱에 꾸며주는 효과 대신에 실제로 판매되는 제품으로 가상 착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런 증강현실 쇼핑에 대한 시도들이 여럿 있었는데 저희 글래피의 특별함은 바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와 결합을 했다는 겁니다. 쇼핑 앱인 동시에 셀카 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뭐가 더 잘 어울려 하고선 공유를 하기에도 좋고요. SNS에 공유하기도 좋습니다. 혹시라도 유명인이 같이 공유해준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핵심 기능을 하는 프로토타입까지 개발이 된 상태이고요. 이제 베타 서비스 출시를 위해 최적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 안경과 선글라스로 시작해서 액세서리들, 모자,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등등 다양한 제품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아유, 네, 잘 봤습니다. 첫 순서가 제일 긴장되는데 잘 해내신 것 같네요. 네. 어떠셨어요? 오늘도 좀 손이 좀 안경을 쓰는데 조금 떨린 것 같았습니다. 네, 약간 인중도 약간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정말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돈은 없지만 그 정도로 혹했는데 심사위원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 Q&A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안면 인식이랑 거기에 이미지를 씌우는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이제 많이 이제 트렌드를 타고 있는 그런 셀카 앱이랑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거기다가 얹혀지는 그 안경 프레임의 이미지는 3D 스캐닝까지 가시나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입점하는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올릴 때에 뭐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올리는 건지 아니면 제품을 보내서 3D 스캐닝을까지 하는 정교함까지 생각을 하시는 건지가 궁금해요. 예,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으로는 첫 번째는 저희가 직접 모델링을 작업을 해주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그 입점한 업체로부터 그 도면이나 그 협력을 받아서 도면이나 아니면 그 치수, 정확한 치수 등을 받아서 실제 이제 구현을 3D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혹시 업체 쪽에서 협력이 가능하다면 할 때 이제 만들어 놓은 3D 모델링 파일을 받아서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AR 커머스의 사업 모델로 보이긴 한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내가 직접 쇼핑몰을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큰 쇼핑몰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오픈마켓들도 있고 그쪽에다가 기술만 제공하는 방식도 있을 텐데 전자하고 후자 중에 어떤 쪽을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마켓플레이스가 되어서 저희 쪽으로 입점을 하는 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좀 멘토링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제 전공이 전산이신가요? 예, 전자공학과 이제 컴퓨터공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공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기술 개발에 집중하셔서 안경하고 실제 안면 인식 이 착용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나가시고 실제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글라스 같은 것들은 이미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 기술을 제공하는 게 훨씬 더 안정돼 보이는데 이게 지금 발표할 때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은 저 선글라스들 회사와 어떻게 다 계약을 할 것이고 어떻게 입점을 시킬 것이고 누가 MD를 할 것이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은데 제가 일부러 안 드린 거예요. 이 질문을 드리기 이전에 차라리 사업 모델을 그냥 B2B 형태로 이 기술만 제공한다는 걸로 바꾸시면은 점수를 좋게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내가 직접 온라인 커머스 할 거라고 하는 순간 그 너무 많은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예.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그래서 전자로 하실 거예요? 후자로 하실 거예요? 결정하세요. 예. 처음 진입 부분은 이제 그렇게 B2B로 진입을 해서 어떤 업체와 제휴를 맺고 그 업체 전용으로 만들어주는 식으로 하다가 그게 반응이 좋아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예 저희만의 플랫폼을 만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급하게 결정하신 건 아니죠? 학교에서 이종원 멘토님 뵌 적 있나요? 제가 예선 때 뵀었어요. 예선 때 처음 예, 뵌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학교에서 좀 유명한 교수님이신가 해서요. 워낙 좀 인물도 출중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나 보죠, 딱히?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어떤가요? 손미경 멘토님, 이런 쇼핑 플랫폼을 사업으로 삼을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실제 구매로 이어지고 매출을 증가를 시키려면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어떤 허들들을 메꿔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그 온라인 회사들이 아마존 같이 온라인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다시 오프라인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아마존의 아마존 고, 아마존 스토어, 북스토어 다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홀푸드마켓 인수했잖아요. 이들이 하고 싶은 게 온라인에서 생긴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오프라인에 다시 적용을 시켜보고 오프라인 고객 접점에서 생긴 고객 인사이트를 고객 체험에 그런 인사이트를 다시 온라인으로 적용시키고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오프라인으로 다시 좀 강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도 우리 비즈니스의 방향이 우리는 기술 기반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커머스들을 하는 회사에 기술을 제공, AR, VR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패션 인더스트리에 우리가 커머스 회사로 가고 싶어 하는 건지에 따라서 좀 방향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경험의 키를 키워주는 체험 교육 콘텐츠 플랫폼 키즈클라우드의 대표 신종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작년 전국을 돌아다니며 초등학교, 거리 행사, 복지재단, 도서관과 같은 다양한 장소에서 환경 생태 교육을 진행했었는데요. 많은 아이들과 담당자분들을 만나며 큰 문제점 2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수도권의 컨텐츠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두 번째는 그 다양한 컨텐츠는 존재하지만 그러한 자신에게 맞는 컨텐츠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된다는 점이었는데요.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특히 유아용품 시장 같은 경우 2010년 대비 2016년 약 2배가량 성장을 했는데요. 이제 어린이일수록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인식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도전하고 있는 이 시장도 점점 커질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1세 이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와 수요처를 연결시켜주는 교육 컨텐츠 플랫폼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웹에서 총 3가지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와 MOU를 맺은 다양한 기업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설명, 그리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체험 컨텐츠 서비스. 두 번째는 전국 지도 위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전국 체험 지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체험을 다녀오신 학부모분들께서 작성하신 리뷰를 모은 체험 리뷰 모아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제가 저희의 차별점이자 여러분께는 꿀팁이 될 수 있는 정보를 하나 드릴 건데요. 그 카카오 그 메신저에 플러스 친구 키즈 크라우드를 추가해 주시면 저희가 2주에 한 번 혹은 기념일이나 혹은 그 공휴일이 있을 때마다 그 주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체험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취합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번 주에는 우리 아이와 뭐하지라는 고민이 있으시면 친구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10년 후 미래를 이끌어갈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많은 경험을 쌓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쩌렁쩌렁한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네. 예선 때보다 연습을 더 하셨는데 더 커졌어요, 목소리가. 긴장을 많이 하면 더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아니, 근데 인사말 하는데 멘토님들 웃음 터진 건 처음 봤어요. 아까 귀를 이렇게 막으셔서 소리 안 귀를 막으셨어요. 막지는 않았어요. 길을 막지는 않았어. 각인시키는 데는 성공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주의 환기시키는 데는 최적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종환 대표님 프레젠테이션 듣고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은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에 이제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네, 맞습니다. 예, 좀 유사하게 내지는 먼저 좀 잘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뭐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런 게 좀 한 장 정도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네. 저희가 도전하고 있는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거는 이제 그 무슨 김영사라고 하는 네.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이제 그들과의 큰 차별점은 그러니까 다른 데도 되게 많아요. 다른 데도 좀 많은데 차별점은 가장 큰 거는 일단은 저희는 B2B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진행하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그 메신저를 통한 이런 정기 배송이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운영이나 행사, 기획 같은 쪽으로 대행을 직접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과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전에도 심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경쟁 모델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숫자 가축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궁금한 거는 카카오 플러스 현재 친구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홈페이지가 따로 있으시죠? 네. 홈페이지가 따로 있으시죠? 홈페이지에 이제 DAU 이 2개를 좀 답변해 주시면. 저희 지금은 사실 저희가 이거를 시작한 지 1년이 좀 안 됐어요. 올해 1월부터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린 스타트업이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MVP를 빠르게 돌려보는 그거를 5번 정도 돌리고 이번 비즈니스 모델을 현재 3개월째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같은 경우는 저번 달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100명이 좀 안 되고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저번 달에 이제 확 리뉴얼을 해서 다시 모으고 있는 상태여서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50명 정도인데 이제 저희가 조금 그 틀을 좀 잡아놨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부터 마케팅을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린 스타트업? 린 스타트업이 뭐예요? 린 스타트업이 이제 그냥 그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을 세워보고 시장 검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거를 통해서 그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그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고 이걸 빠르게 한 번씩 돌려보는 걸 린 스타트업이라고. 수정해서 이렇게. 네네. 그래서 그런 계속 거예요?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네. 아하. 이제 자기의 길을 찾아가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숫자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명, 80명이 그 길을 찾기에는 되게 작은 숫자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숫자를
지금 행사 이런 것들 대신하시고 이런 쪽이 오히려 장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그 제대로 MVP를 돌려볼 수 있을 만한 숫자를 더 모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를 모아서 제대로 실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래서 지금 이제 마케팅 쪽으로 해서 그 키즈 카페라던가 맘카페 같은 곳에 이제 제휴를 맺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영수코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생겨난 신조어로 급격히 성장한 코딩 교육 시장의 변화를 잘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한 코딩 교육 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교사 수의 부족이었으며 두 번째는 짧은 연수 기간만 수료한 교사들의 유입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코딩 교육을 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바로 선생님을 위한 AI 기반 소프트 학습 진단 서비스 아몽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몽은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학생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분석한 후 맞춤형 프로젝트를 제안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코딩 교육 의무화를 통해 시장은 상당히 견고해졌습니다. 저희는 그중 서울 북동부 지역 약 50여 개의 교습소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나갈 예정이며 추후 공교육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의 경쟁사들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코딩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온 오프라인 중심의 강의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선생님을 도와주는 도구로 기존의 경쟁사들과의 차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기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저희의 코딩 교육 콘텐츠를 업로드해 사용자를 유입해 나갈 계획이며 추후 찾아가는 코딩 교육 봉사를 통해 저희의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피칭 잘한 것 같으세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었긴 했는데 나름 만족스럽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대 학생들 진짜 되게 여유로운 눈빛들이 되게 돋보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종훈 멘토님한테 배웠나요? 네, 교수님께서 동아리 심사가 하실 때 되게 지적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오호. 그때 좀 배운 게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런 학습 진단 서비스 네. 이런 프로그램으로 제일 득보는 사람은 뭐 학생인가요, 선생님인가요, 아니면 최진혁인가요? 바로 학생입니다. 아,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과 흥미도에 맞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이득을 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궁금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심사위원들 어떻게 보셨는지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시장 규모예요. 현재 한국에서 몇 개의 코딩 교습소가 있고 그 한 개 교습소당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규모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서비스의 이용료도 좀 궁금합니다. 서울 지역에서만 약 한 300여 개인가? 그 정도의 교습소가 생겨나고 또 사실 빠르게 없어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만 저희는 그 교습소들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교습소의 규모를 늘려나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학생당 7,000원의 이용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선생님들이 학생 한 명을 케어하고 체크하는데 약 1시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물론 경력에 따라 시간은 다 다를 수도 있지만 그 1시간 분의 최저 시간만큼을 책정하게 된다면 선생님들도 합리적인 가격이라 생각하시고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런 코딩 교육 자체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다 몰입을 하거든요, 큰 회사들은. 근데 지금 이거를 건너뛰어서 선생님들이 이 코딩 교육 콘텐츠를 통해서 나오는 학생들 분석 툴을 만들겠다라고 하신 게 지금 약간 좀 알맹이 없는 듯한 느낌이 전 들긴 하거든요. 학습 진단이라는 것을 먼저 서비스로 잡은 이유는 저희가 학생 관리 학습 서비스를 학원에 먼저 납품을 하게 되면 플러그 앤 플레이 형식으로 타사의 프로젝트를 가져올 계획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코딩 콘텐츠가 다 다른데 이 코딩 콘텐츠가 다른 것들을 우리가 플러그인 형태로 이거를 다 모아가지고 학습 성과를 분석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인공지능 전공했는데 일단 저도 이걸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이 여러 가지 코딩 교육 형태를 분석을 할까라고 봤는데 그냥 딱 한 줄 써 있어요. AI로 하겠다. 근데 AI는 아무 데나 그냥 수식어로 붙여서 해결해주는 전지전능한 기술이 아니라 실제 학습이 필요하고 그 콘텐츠마다 어떤 형태의 교육 프로세스인지를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되게 잘 써진 사업계획서긴 하지만은 너무 그냥 예측적으로 쉽게 쓴 사업계획서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기부에서 AI 박사님의 자문을 받아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계획으로서는 이제 각 세션마다의 시험을 통해서 나오는 그 답안을 신경망이나 혹은 다른 텐서플로우 같은 기술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실험치, AI는 실험이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실험에 대한 숫자는 하나도 없는 사업 계획인 건 아시죠? 그게 실제 앞으로 정말 사업을 하시려면은 이게 정말 정형화된 AI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코딩 교육을 좀 제대로 이 사람을 분석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치는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꼭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AI나 코딩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멘토님이 계셔가지고 조금 뜨끔하실 수 있었겠어요. 가능하다면 또 개인적으로도 뵙고 싶으신 분입니다. 네, 꼭 연락처 따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피칭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우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팀의 피칭이 모두 끝났는데요. 최종 파이널에 오를 단 한 팀, 과연 누가 될까요? 세 팀의 피칭 경합과 강도 높은 압박 질문이 끝나고 심사 취합에 들어간 멘토 군단. 되게 핫한 아이디어를 갖고 오셨긴 했는데 완성 들어왔었을 때는 진도는 사실 많이 좋은데 진도가 많이 나가죠. 이 팀이 정말 잘 해냈을 때 그 기대되는 어떤 그 스케일 멘토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 한 팀. 멘토 군단의 최고점을 받은 팀은 과연 누굴까? 피칭 서바이벌 K-스타트업 국민대편 본선의 최종 우승자는 예리한 질문도 거침없이 돌파한 국민대학교 본선 진출 팀들. 파이널행 티켓 그 주인공은 개인 출전팀 신종환 학생 축하드립니다. 나와주세요. 지금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소리 지르고 싶은데. 마음껏 지르면 안될것 지르세요. 같아서. 마음껏 지르세요. 찬스. 감사합니다. 고막 나가는 줄. 세상에. 선정 이유도 너무 궁금한데 또 같이 다녀오신 우리 국민대 전 교수님이셨던 이종원 멘토님께서 대표로 축하 덕담과 함께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대학생답게 되게 열심히 준비를 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잘 준비한 거 그리고 마생의 목소리 그리고 열정 이 세 가지가 적절히 잘 이제 녹아들어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널 무대 이제 임하시는 각오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가고요. 어떻게 우승까지 갈 것 같으세요?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끄럽지만 국민대학교 대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우승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임하겠습니다. 네, 말도 잘하네요 정말.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파이널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자! 네, 알겠습니다. 솔루션과 멘토링으로 더욱 성장할 신종환 학생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춘들의 스타트업을 응원합니다. 안녕! 한치 앞을 알 수 없던 경쟁 속에서도 빛나던 자신감과 열정. 우승과 탈락을 떠나 청춘 CEO들의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 이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멘토님들 만나 뵙고 이렇게 많은 조언 들을 수 있어서 그런 점들 많이 고려해서 생각해보고 계속 잘 한번 저희 글래피를 한번 잘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준비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좀 그게 부족한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더 준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내겠습니다. 다음 주 숨가쁘게 달려온 피칭 서바이벌의 대장정. 파이널을 앞두고 멘토로서 본격 출격. 4인의 전문 심사단이 나섰다. 요것만 딱 담으면 나는 충분할 것 같아요. 너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쪽 준비를 잘 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1대1 매칭을 통한 멘토와 멘티의 의기투합. 4인 4색 전략 싸움. 다음 주에도 본방사수. 파이팅!